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린 PTS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린 PTS는 감속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달 만에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감속기가 무엇인지와 감속기 모멘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PTS 바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린 PTS 같은 경우 제철 설비, 산업용, 로봇 등등 기어 박스를 만드는 기업이죠. 기어 박스라는 말이 즉 감속기를 뜻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 지금 로봇 방산용 매출 비중이 57%로 조금 더 우세하게 비율이 높은데요. 앞으로도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기어박스, 즉 감속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구동축, 오른쪽이 피동축에 해당하고 있어요. 사실 구동축과 피동축이 같은 크기라면 구동축이 10바퀴를 돌 때 피동축도 마찬가지로 10바퀴를 돌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피동축 직경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피동축은 10바퀴보다 덜 돌아야 구동축과 같은 속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이 작은 구동축만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속도와 정확성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경향이 있는데, 속도가 빠를수록 정확도는 훨씬 낮아지게 되죠. 실제로 구동축만 빠르게 돌게 되면은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피동축을 활용을 해서 속도를 늦춰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죠. 실제로 구동축에 해당하는 모터 같은 경우 규격품이라서 회전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 회전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이 피동축을 달아서 감속기로 속도를 조절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감속기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로봇과 방산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주포나 탱크 같은 곳에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탱크나 자주포 같은 경우 포탑 회전의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 방산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등 전 세계 패권 다툼 때문에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 속에서 K방산이 뜬다는 뉴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K9 자주포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상당히 많은데, 근데 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 K9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독일의 자주포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도 절반 수준에 달하기에 가성비 측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K방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주포나 전차 같은 수주가 계속 진행이 되면 감속기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인데요. 로봇 같은 경우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들어가고 있죠. 좀 더 부드럽고 정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감속기는 로봇 원가에서 30에서 40%, 높게는 5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 로봇 기술 개발 사업에 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좀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는 결국에는 로봇 시장 인프라 기반 구축에 해당하는데, 로봇 시장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시장도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듯 싶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2024년 감속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 상승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우린 PTS의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로봇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로 올라간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로봇 관련한 이슈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산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죠. 그렇다면 감속기는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거의 들어가게, 앞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풍력에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블레이드가 감속기가 없으면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감속기를 활용해서 이 블레이드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풍력, 로봇, 방산 등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다시금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봤어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 모든 이평선들 아래에 있기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며칠 전에 여기 아래 꼬리 달렸던 부분과 그리고 과거에 이 부분을 좀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자리, 이 부분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죠. 만약 이탈 시에는 2차적으로 이 전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부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가 모든 이평선들 아래에 있고, 그리고 매물대 차트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매물대가 쌓여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상승 시의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즉 상승 시마다 매물 출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흔히 우리가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고 상승 추세로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